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표된 차기 대권 관련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대세 굳히기에 들어가자 조선일보조차 이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10일자 칼럼에서 윤석열을 향해 그의 지지 세력인 보수우파들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부진에 실망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받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건의 사법 리스크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그의 정치적 앞날은 결정적으로 허물어질 것이고 이것이 꽉 막힌 전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대중 주필은 사법부의 구성이 보수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의 3심 제도는 당장 사법적 결말을 가져오기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엊그제 미국에서 있었던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법당국의 선고 연기 결정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향해 개혁과제에 한정해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는 것도 한 옵션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도록 정리할 수 있다라며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은 나아가 이도 저도 아니면 현 상태대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에 보잘것없는 한 페이지로 남는 것이라며 보수 정권 재창출도 단연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개인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연장선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난감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구 언론과 국힘, 민주당 수박파들이 동시에 떠들어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 있어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알려주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11명에게 차기 대통령감 양자대결 적합도를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힘 쪽 후보들의 크게 우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양자 구도에선 이재명 대표 54%, 한동훈 국힘 대표 35%로 19%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91%, 조국혁신당 지지층 89%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며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이들 사이에서도 55%의 선택을 받아 15%를 얻은 데 그친 한동훈을 크게 앞섰습니다. 중도층 역시 57%가 이재명을 선택해 29%에 그친 한동훈의 2배가량 앞섰습니다. 보수층에서도 23%가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대신 다른 사람을 넣어도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양자 구도에서도 이재명 54%, 오세훈 35%로 한동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친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또 4월 총선 때 대결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넣어도 이재명 57%, 원희룡 29%로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4월 총선 때 양 후보 간 차이보다 훨씬 더 벌어진 셈입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에서도 이재명 56%, 안철수 27%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도층에서 이재명으로 확실히 기운 건 물론 이재명을 선택한 보수층이 한동훈 등 국힘 후보를 선택한 진보층에 비해 2배가량 높아서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 국힘 36%,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이었는데 한동훈 등이 국힘 지지층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반면 이재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 대선을 치를 경우 여론조사보다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이처럼 야권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와 함께 오차범위 한참 밖으로 벌려 대세를 형성했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를 물었더니 이재명은 적합 52%, 부적합 43%로 조사됐습니다. 한동훈은 적합 31%, 부적합 61%로 부적합이 2배가량 높았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10에서 20%대의 적합도에 그쳤습니다. 부적합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만큼 이재명의 위력이 크단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과거 안철수나 반기문, 이낙연 등의 사례처럼 검증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부풀려져 나왔던 그런 거품 사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역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많이 압수수색과 탄압을 당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그런 엄청난 검증을 거친 인물 아닙니까? 현재도 정치 탄압으로 인해 무려 재판 4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콘크리트나 다름없어 더 이상 수구 언론이나 국힘이나 민주당 내 수박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그에게 어떤 공격을 해봤자 흠집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압도적 대세를 굳히면 굳힐수록 사법부도 엉터리 판결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KBS 구성원들이 박민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거의 99%가 불신임한다고 답했으며
연임 역시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들어선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 뉴스를 비롯한 시사 프로그램이 심각할 정도로 몰락을 겪었는데요. 땡윤 뉴스와 함께 광복절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 방영 그리고 이승만 미화 다큐 방영 등으로 인해 KBS엔 절대 수신료를 낼 수 없다며 거부운동까지 일어났으니까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엿새 동안 박민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박민을 신임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98.75%가 불신임한다고 답했습니다. 박민 취임 이후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수신료 분리 고지에 대한 대응 부실, 뉴스 및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 편향적이고 무능력한 인물의 보직 기용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를 비롯해 이승만 미화 다큐인 기적의 시작 편성 등 제작 자율성 침해 역시 네 번째로 지목됐습니다. 인기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제작진이 배우 한가인 씨를 진행자로 섭외 완료했음에도 윗선에서 진행자로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를 앉히려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이 반발하자 윗선에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상 폐지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무급휴직, 임금 삭감 시도 등 노동자 권익 추락, 사장의 방송 업무에 대한 몰이해 역시 구성원 절반 이상이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1.4%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현재 KBS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98.3%의 응답자가 박민 사장이 국회에서 발의된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박민 사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93.7%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번 신임 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제라도 지난 10개월 동안 자신이 벌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연임 같은 얼토당토 않은 꿈은 꾸지도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KBS 구성원들은 성명 정도만 발표하지 말고 박민을 내쫓기 위해서라도 총파업 같은 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 구성원들이 윤석열 이진숙 일당의 방송장악 시도에 저항 중인 것처럼 말입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저항조차 없다면 결국 본인들도 부역자라는 오명이 더 씌워지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 그 이상의 막장 수준 평가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또 경찰 역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달아 진행하며 이에 가담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12월 알려진 이른바 민원사주 파문입니다. 방심위원장 류일임은 지난해 말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 파일 관련 보도, 즉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줬다는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들을 표적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등 지인을 동원해 가짜뉴스심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이 류일임을 양천경찰서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정작 양천경찰서는 류일임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민원사주 사건을 7개월 만에 당사자 간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어이없게도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즉 류일임의 방심위가 류일임이 저지른 행위를 셀프 조사하라는 황당한 짓거리였습니다. 반면 권익위는 청부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으며 류일임 역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방심위에 들이닥쳐 6시간가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8개월 만에 두 번째로 방심위 사무실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건 3인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압수했습니다. 이는 언론 탄압을 위한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있어 권익위와 경찰까지 나선 것으로 윤석열이에게 충성을 거듭 바치는 그런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신고했는데 정작 도둑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류일임은 이런 파문이 있음에도 윤석열이가 연임까지 시켜줬지요. 뉴스타파를 비롯한 비판 언론들을 입틀막하려는 데 있어 선봉장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를 두고 전국 92개 시민 언론 노동단체가 함께하는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권력의 끈앞풀로 전락한 경찰은 방심위 외곽에서 민원사주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류일임 위원장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지연시키면서 반대로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방심위 직원, 기자, 공익제보자 변호인 등의 통화 기록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도둑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인가? 도둑 잡으라 소리친 신고자냐? 하며 제보에 따르면 류일임의 일가 친척과 지인에 의한 대량의 청부 민원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해 9월이니
통신사가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1년이 이미 경과하고 있다. 경찰은 제보자를 겁박하며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방심위의 권한과 자원을 도둑질해 방송통신심의 공공성을 황폐화한 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고의적 직무유기에 따른 경찰의 범죄 은닉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실질적 행정기관인 방심위에서 벌어진 최악의 민원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자는 수색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라며 경찰이 잡아야 할 것은 민원 사주를 통해 언론 자유와 방심위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둑질한 류일임이다.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힘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압수수색에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으로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며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라고 류일임 옹호에 앞장섰습니다. 정보 유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 언론을 입틀막하려는 민원 사주인데 말입니다.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것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제 고위공직자에게 로비하려면 배우자나 친인척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준 권익이나 윤석열이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까지 동원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방심이나 윤석열 패거리들의 낙하산들로 인해 얼마나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